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죠. 긴급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송재경 센터장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결국 시장에서 좀 생각보다 빨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크게 지난 연초 이후에 시장에 큰 변동을 줬었던 장기 금리 상승,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성장주를 비롯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이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긴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고, 결국은 장기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면 연준이 생각보다는 빨리 자산 매입 축소나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4월 하순경에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 한 50명 상대로 서베이한 결과로는 가장 빠른 게 지금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 45%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이번에는 4분기 실시를 한다면 미리 그 일정을 발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 7월 FOMC나 그다음에 8월 잭슨홀 미팅 같은 데에서 미리 발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도 좀 침체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채권 자체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만기가 긴 그러한 장기 채권의 가격이 더 빨리 빠지는데, 왜냐하면 미래 생기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주나 성장주가 똑같습니다. 당장의 발생하는 이익보다 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많은데, 이걸 할인해올 장기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미래에 벌어들 돈이 빨리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주, 성장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금리 상승과 함께 변동성이 더 커진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지지선이 깨지는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국내도 이제 기술주라고 봐야겠죠. 대형주들의 부진이 역시 길어지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예, 그건 이제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는 재미있는 거는 소위 성장주 컨셉에도 들어가지만 가치주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IT 하드웨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위 멀티플이라는 PE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크게 충격을 받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따지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애플의 공장이 셧다운되는 그러한 영향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수급에 단기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세가 커진 것이고, 요거는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코스닥 쪽도 좀 보겠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 영향이 좀 큰 건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과도한 하락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던 저희 경험이 저희가 2번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2011년 유럽발 위기가 있었을 때 2번 다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에 시장 지수는 오히려 다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이번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한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공매도 타겟은 한 3가지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주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올랐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익이 앞으로 안 날 것 같다는 요 3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근데 적어도 앞에 2가지의 대상들은 많은데 세 번째인 이익이 갑자기 안 좋아질 종목들은 국내 그 수출주 중심으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공매도 때문에 국내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 외국인의 공격을 받을 거다. 그건 아직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좀 다시 보면은 며칠 전에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 3,249선까지 이제 장 마감 기준으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상승의 기대감을 불지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틀 연속 좀 급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금 이렇게 상승장 쪽으로 가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지금 한국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수출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와 견조하게 미국에 지금 몰려있는 아직도 미국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전체 글로벌 자금들이.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매력이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오는 이제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변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겪겠지만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분명 또 새로운 수익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은 아직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뭐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수출 지표가 그래도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고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상승에 그럼 모멘텀이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좀 연내까지는 수출이 좀 계속 호조가 보일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난 주말 그 미국의 그 노동 지표나 유럽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소위 예. 선진국들이 돈은 많이 풀어놨는데 여기에 맞춘 공급을 충분히 다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못 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충분히 못 따라주기 때문에 네. 수입을 그네들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 보면 소위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그 다음에 그 조선 쪽이나 이런 중후장대 관련된 걸 뿐을 떠나서 소비재 쪽도 최근에 이제 수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지금 미국발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수출의 그 증가세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는 네. 여전히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큰 축이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좀 주도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지금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좋은 그러니까 그 업종 수익률 좋은 업종들이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좋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에너지, 금융, 소재, 산업재 이 순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똑같이 저렇게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구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IT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신 그런 그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IT 업종, 뭐 반도체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비중을 어떤 쪽으로 바꿔야 될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라는 것은 IT 플랫폼 쪽을 예. 좀 말씀드리고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들, 성장주라고 표현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아까 IT 하드웨어 쪽은 조금 컨셉이 다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 좀 많이 올랐는데 멀티플이 너무 비싼 종목들이 네. 분명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기대감만으로 들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상당히 많이 또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지금 수출, 실적 호조가 유지되는 수출 업종 경기 민감주들이 가치주 컨셉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반기에도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하반기 그렇다면 코스피 예상 지수는 어디까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희 하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해의 실적이 상당히 실적 장세, 실적이 좋아지는 호조되는 시대는 대충 연중 고점이 연초 대비 20-30% 오르는 경험이 매번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연초 대비 지금 보면 대략 25% 정도를 상승한다 보면 3,6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방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연간 최고치 3,600선을 이제 목표로 우리 증시가 좀 더 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긴급 진단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